2일 오전 4시 독일 도르트문트에 위치한 지그날 이두나 파르크에서 챔피언스리그 4강 1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파리 생제르맹전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결과는 1대0 도르트문트의 승리였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전반 36분 니클라스 필크루크가 터뜨린 골을 끝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반면 PSG는 2차전에서 승부를 뒤집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기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PSG가 쥐었습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가 조금 더 영리하게 게임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두 팀이 날린 슛 횟수는 비슷했습니다. 개인의 드리블 역량은 도르트문트가 더 괜찮아 보였습니다. 후반 막바지 기준으로 도르트문트는 19차례나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켰으나 PSG는 11차례에 그쳤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교체 카드를 아꼈습니다. 후반 20분 가르텔라 대신 양달폴로 무한리를 투입하긴 했지만 추가 교체 카드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상 교체를 제외한 선수 교체를 결국 무한이라는 카드로 한 장만 사용했습니다. 현지 팬들은 하무스, 이강인이 지난 리그 경기에서 환상의 합작골을 보여줬음에도 투입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바르셀로나전 승리는 레드카드 때문이었다. 우리는 작은 클럽이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1차전에서 1대0 패배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케 감독의 소극적인 변화는 2차전에서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강인을 비롯해 곤살로 하무스, 마르코 아센시오 등 공격 자원이 벤치에 있었지만 엘리케 감독은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수비적인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한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이날 PSG는 중원의 비티냐를 중심으로 좌우에 루이스, 에메리가 배치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수비적인 기여도가 뛰어난 선수들인데요. 중원 싸움과 밸런스를 위해 선발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좋은 모습이 아니었고 후반전에 지고 있을 때에는 선수 변화를 줬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많은 팬들은 하무스가 아닌 무한이가 투입된 것에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아무튼 이강인 선수는 2차전은 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PSG가 1차전에 패하면서 2차전을 맞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득점과 함께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홈에서 2차전을 펼치기 때문에 이날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경기 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엔리케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균형 잡힌 경기였어요. 아주 공정했어요. 두 팀 모두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격은 여러 번 방어를 더 잘했습니다. 그들은 골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확실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을 셀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을 위해 프랑스로 돌아가 경기를 복귀할 것입니다. 홈을 떠나 첫 경기를 치른 것은 토너먼트에서 처음입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홈을 떠나 복귀전을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도 3,000명의 서포터즈들이 응원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더라도 파리에서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기록한 선수가 되며 화제입니다. 유럽 축구 선수들의 기록을 다루는 매체인 더 스탯 웨이는 올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한 20명의 선수를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순위표의 2위는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UCL에서 총 329분을 소화했습니다. 이 중 성공시킨 전진 패스는 총 41개였으며 경기당 11.22개의 전진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적은 출전 시간에도 제 몫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격 성향이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UCL에서 선발과 교체를 오가고 있다. 앞서 FC 바르셀로나와 8강 1차전에서는 선발 출전했지만 2차전에서는 교체 출전했습니다. 덕분에 함께 순위에 오른 다른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적습니다. 매체가 공개한 순위표에는 이강인보다 적게 출전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은 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순위표에서 90분당 전진 패스 1위를 기록한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였습니다. 총 696분을 뛰며 119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의 바로 밑 3위에는 라치오의 루이스 알베르토가 자리했습니다. 642분을 소화하며 71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이강인은 앞서 프랑스 리그앙이 선정한 31라운드 2주의 팀에 뽑혔습니다. 이강인은 지난달 28일에 열린 르아프르와 31라운드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로 투입됐습니다. 투입 당시 PSG는 1대2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PSG가 이강인을 투입한 뒤 르아브르가 한 골을 더 넣으며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슈라프 하키미의 만회 골이 나오며 르아브르를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이강인이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골문 앞에 있던 곤살로 하무스가 마무리했습니다. PSG는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어 3대3 무승부를 거뒀다. 그리고 PSG는 이번 시즌 리그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 페널티 박스 밖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 파리 생제르맹인 것으로 드러나며 화제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SNS를 통해 이강인과 킬리안 은바페의 사진을 올리며 유럽 5대 리그에서 박스 밖에서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 PSG라고 알렸습니다. 이는 오직 리그에서만의 기록입니다. PSG는 박스 밖에서만 총 14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8일 몽펠리에전까지 합쳐 PSG가 넣은 62골 중 22.6%를 차지합니다. 2위는 기록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10골보다도 4골이 많습니다. 3위는 9골을 기록한 분데스리가 강호 라이프치히입니다. PSG가 중거리 슈팅 능력이나 프리킥에 가장 능통한 팀이라는 뜻인데요. 강한 슈팅과 함께 골문 안으로 넣는 정확도까지 겸비해야 박스 밖 득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PSG가 박스 밖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데 1등 공신은 주포 은바페입니다. 14차례 박스 밖 득점 중 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스 밖 득점의 3분의 1 이상이 은바페 몫이었습니다. 은바페는 강한 발목 힘을 보유하고 있어 그의 슈팅은 그물을 찢을 듯한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실제 그의 득점으로 골망이 찢어지는 일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은바페는 PSG의 해결사인데요. 2017년 PSG로 이적한 뒤로 그는 297경기에 나서 247골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은 더 경이롭습니다. 리그 24경기에서 24골을 넣으며 한 경기당 한 골을 넣는 페이스입니다. 리그 득점 선두이며 2위와는 9골 차로 이변이 없는 한 리그 득점왕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으로 PSG의 박스 밖 득점이 많은 선수는 비티냐입니다.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로 중거리 슈팅 능력이 탁월한데요. 올 시즌 박스 밖에서만 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 시즌 6골을 넣었습니다. 박스 안 득점이 박스 밖 득점보다 더 많습니다. 은바페와 비티냐를 제외하면 5명이 한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도 PSG에 온 뒤 박스 밖 득점에 한 골을 얹었습니다. 이강인 외에 수비수인 리카 에르난데스, 하키미, 에메리, 아센시오가 한 골씩을 넣었습니다. 사실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번 기록을 소개하면서 은바페와 비티냐를 부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은바페와 함께 이강인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만큼 PSG 내에서의 이강인 영향력이 크고 지난 몽펠리에전 득점이 환상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